뇌졸중 정말 위험하다. 소리 없는 살인자다. 혈관 관리를 꾸준히 해 오시면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흔하지만 평소에 잘 챙겨 먹을 수도 있고 효과도 아주 좋은 얘는 정말 혈관을 위해 태어났다. 불필요한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잘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혈액의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고 또 혈액이 잘 흐르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뇌졸중 예방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지식 한 페이지를 여는 약사의 노트의 황혜연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뇌졸중 하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뇌혈관이 막혀서 또는 터져서 뇌신경 손상이 오는 것을 뇌졸중이다. 이 정도 기본 상식은 다 알고 있고 또 뇌졸중 정말 위험하다. 왜냐하면 소리 없는 살인자다. 예고 없이 온다. 이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뇌졸중에 과연 소리가 없을까? 아니면 예고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 두통이죠. 계속 이 뇌혈관이 막혀 있다는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사소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두통약, 진통제 이런 거 드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속 넘긴다면 이게 바로 계속 재발되다가 나중에 뇌졸중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위험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두통을 내가 평소에 잠을 못 잤어. 내가 평소에 음주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너무 비만해졌어. 그래서 이런 두통도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두통약이나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두통이라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두통, 머리 아픈 거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나의 습관이 잘못된 것이 있냐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내 몸의 작은 신호를 잘 관리하면 결국엔 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두통, 미니 뇌졸중도 평소에 잘 관리해 보시면 정말 큰 질환,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이 온 사람들은 어느 날 온 사람 없어요. 평소에 두통도 작고 그런 증상들이 눈이 시력 저하가 온다든지 눈떨림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뇌졸중이 오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 혈관에서 생긴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혈관만 좀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서로 장기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기계와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혈관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혈관 건강이 혈관만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소화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간, 심장, 폐 어느 하나 혈관과 떨어져서 생각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신의 총합이 결국엔 혈관 건강이라는 결과물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지만 평소에 뇌졸중이 걱정되시고 나는 뭔가 위험군에 들어있다 하시면은 조금 더 혈관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이 뇌의 혈관도 전신 혈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전신의 혈관이 지금 건강이 어떤가 늘 체크하고 돌보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뇌졸중이라는 것은 평소에 차분하게 혈관 관리를 꾸준히 해 오시면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증상 개선에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특별히 좀 더 좋은 음식을 소개하자고 한다면요. 아주 흔하지만 평소에 잘 챙겨 먹을 수도 있고 효과도 아주 좋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 들깨 미역국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모두 평소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인데요. 이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표고버섯 하면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잘 정리해줘요. 그래서 혈압을 안정시키고요. 또 혈관에 불필요한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잘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버섯이라는 게 보면 굉장히 다른 세균이나 습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항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염증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역입니다. 저는 미역 하면은 대부분 산모들에게 꼭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또 혈액을 잘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미역에는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를 이 점액질로 보호를 해줍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두 재료가 만나는 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들깨 오메가3까지 더해서 혈액의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고 또 혈액이 잘 흐르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또 염증도 억제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세 재료의 총합인 표고버섯, 들깨, 미역국만 잘 챙겨 드셔도 굉장히 심혈관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재료는 바로 비트예요. 비트 하면은 우리가 잘라보면 막 정말 피같이 빨간 물이 나오거든요. 얘는 정말 혈관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잘 만들어주고요. 또 어혈도 잘 풀어주고요. 혈관 내피세포 손상도 막아주고요. 혈전 예방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물질이 풍부해서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만들고 또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 원인 물질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줍니다. 게다가 질산염이라는 게 풍부해서요. 혈관 내피세포를 잘 이완시켜주는 에놀을 생성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비트는 혈관을 위해 또 뇌졸중을 위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 어떻게 먹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비트는 물김치로 드시면 오히려 체액도 보충할 수가 있고 또 혈액도 보충해 주니까 물김치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하면 대부분 설포라판이 있어서 항암에 좋아, 항산화에도 좋아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바로 브로콜리 새싹이에요. 설포라판이 브로콜리보다 무려 20배에서 50배가량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설포라판 하면 대부분 암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물론 암에도 너무 좋지만 NRF2라는 항산화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요. 혈관의 염증과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브로콜리 새싹도 챙겨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텐데요. 우리가 혈관 건강하면 보통 오메가3 하면서 연어나 참치, 호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생소하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흥미로운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11을 포함한 바로 헤링 오일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헤링 오일은요. EU 회원국 중에서 기대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이 노르웨이는 북유럽에 있어서 기온이 굉장히 낮고 추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상하게도 심혈관 질환 발생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이 노르웨이는 바로 오랫동안 이 헤링이라는 우리말로 이 청어라는 식재료를 꾸준히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 헤링이라는 생선은요. 청정 해역에만 사는데요. 오염에 매우 민감해서요.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헤링 오일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산이 함께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오메가3, 오메가6, 9 뿐만 아니라 특수하게 오메가11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에 오메가11은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요. 다른 오메가 오일에는 없고 헤링 오일에만 확인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헤링은 전 세계 어획량의 약 2%밖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어종인데요. 노르웨이에서 1800년대부터 약 190년간 꾸준히 섭취해온 건강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요. 그린트베트와 같은 헤링 오일 전문 기업과 함께 헤링 성분과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요. 또 관련 연구도 논문도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그린트베트 회사는요. 190년 전통을 가진 오랜 어유 기업으로서요. 7대째 전통과 기술이 이어지고 있는 전통 깊은 회사입니다. 품질 높은 어유 생산을 위해 어획 및 생산부터 추출 과정까지 모두 그린트베트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질 높은 헤링 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헤링 오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EPA, DHA와 같은 지방산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섭취하고 있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일 속에 ALA 성분은요. 체내에서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링 오일의 오메가11이라는 성분은요. 체내에서 EPA와 DHA 합성 전환율을 증가시켜주는 오메가 공장 같은 역할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 생선을 자주 챙겨 드시기 어려운 분들 혹은 여러 종류의 지방산을 한 번에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헤링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을 얼마만큼 잘 공급해주고 혈관에 갑자기 압력이 가하지 않는 그런 좋은 습관, 당연히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부족해진 체액을 보충하는 물을 드신다던가 소금물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해야 되는 습관의 힘보다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의 힘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이에요.
자는 동안에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몸에서 물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자는 동안에 혈액이 굉장히 끈적해지고 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닝커피 한 잔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어서 교감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키죠. 거기에다가 이뇨작용이 있어서 끈끈해지고 점도가 올라간 혈액을 더 끈끈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혈압을 올려야 하는 니즈가 더 올라가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는 그러한 소인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게 모닝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또 러닝하시고 또 몸 풀려고 사우나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건강한 습관이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나 사우나 후에 굉장히 탈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와 같은 그런 음료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탈수를 많이 일으키는 차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죠. 아무리 운동이 몸에 좋아도 또 그렇게 땀이 흘린 상태에서는 체액을 정말 잘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어떤 물을 드시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뇌 혈관에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래서 고당분 음식은 당뇨 환자만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뇌혈관에 뭔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반드시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는 고당분의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이것이 아침 공복에 그런 음식을 드셨을 때 더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혈액을 더 끈끈하고 농도가 짙게 만들고요. 아침 공복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더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그래서 혈관 손상을 만들고 손상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더 막힐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좋은 습관도 물론 중요한데 최악의 아침 습관 한번 연결해서 해볼까요? 아침에 땀 흘리고 운동하고 사우나 간 다음에 모닝커피에 달달한 빵이나 케이크 하나 먹게 되면 정말 최악의 아침 습관이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습관 쭉 연쇄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혈액을 탁해지고 또 뇌졸중을 발생 위험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좋은 습관은 체액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소금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마사지건을 열심히 이 목 부위 사용만 해도 이 목 부위의 경동맥이나 동맥 손상으로 이어져서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반복적인 마사지건의 헤드 부분이 경동맥 부분을 충격을 줘서 혈관에 손상이 일어나면 그 손상된 부위에 수복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이 갈 수 있다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부분의 주변의 근육이 수축되거나 흔히 말하는 담이 들었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이제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이 목 부분에 혈류를 풀어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집에 이제 공 있잖아요. 공을 놓으시고 이 부분에 놓으시고 누워서 이렇게 굴리시면요. 잘 풀리시고요. 아니면 따뜻한 찜질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목 부분에 놓아주시고 그리고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돌려주는 동작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방법으로 이 목 부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갑자기 일어나는 이 뇌졸중 위험과 또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